오늘은 비만, 살과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이론을 가지고 비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해보지만은 사실 실제로 비만의 문제는 비교적 간단해요. 우리는 남에게서 들은 지식적인 것을 가지는 것보다는 자연을 관찰해서 자연으로부터 배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알아요. 뭐냐면은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면 된다.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운동한다는 것보다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라. 운동도 사실은 움직이는 것의 일종이니까요. 만약에 내가 뭐 청소를 한다고 해도 운동을 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에너지가 소비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하면은 쉬워요. 근데 우리는 뭐 TV나 뭐 이런 거 들어보면 건강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다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뭐 이런 거 갖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게 몸이 뚱뚱해지는 것이 이제 기름기가 많다, 패트가 많다 생각해가지고 기름을 적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해가지고 특히 붉은 살코기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일부 사람들은 에티킨 다이어트라고 그래가지고 황제 다이어트 있잖아요. 도리어 고기를 먹으면 살이 빠진다. 뭐 이렇게 얘기해갖고 뭐 반대 이론이 막 생겨났어요. 그다음 이제 기름기를 지방을 적게 먹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살이 잘 안 빠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한 것이 단백질. 프로틴을 많이 먹어야 살이 빠진다는 이론이 나왔어요. 근데 단백질이 가장 많은 음식은 뭐냐? 닭 가슴살이 가장 단백질이 많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닭 가슴살을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반대예요. 왜 그러냐면은 닭가슴살을 많이 먹으면 닭이 한번 잡아보려고 그래 버렸어요. 그러면은 파닥파닥파닥 막 그러잖아요. 그때 바람이 얼마나 많이 나요? 근데 중풍이 뭐냐면 바람을 중앙에 딱 세게 맞았다 이거예요. 닭은 바람을 많이 일으키는 성질을 몸에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 기운이 우리한테 들어오면은 도리어 살 뺀다고 그러다가 중풍에 걸릴 수도 있다 그런 것이 제 의견입니다. 뭐 검증된 의견은 아니라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다가 이제 닭가슴살을 많이 먹고 그랬는데도 이제 안 잡혀요. 그러니까 이제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야 된다라고 이제 새로운 이론이 나왔어요. 포도당이 어쩌고 설탕이 어쩌고 뭐 그러니까 또 뭐라면 인공 감미료가 나와요.
그런데 인공 감미료를 복용하면 복용할수록 우리 몸에는 나쁜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탄수화물을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비만은 계속되니까 뉴 디스커버리, 새로운 발견이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 호두나 피스타치오나 알몬드나 땅콩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기름은 아주 유익한 거니까 기름기를 또 먹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살을 뺄 수 있을까요? 제가 진실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 진실은 뭐냐면은 살 빼는 진실이 이만큼이라고 그러면은 탄수화물이다, 단백질이다, 비타민이다, 지방질이다, 이제 그런 거는 요만큼이에요. 5%. 그러면 95%는 모른다는 거예요. 제일 쉽게 설명하면요. 내가 지방을 적게 먹고 단백질을 많이 복용하면 그냥 똑같은 거예요. 먹는 양은 똑같은데 뭐 다른 걸 먹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적게 먹어야 다 알잖아요. 적게 먹는 방법을 알아야 우리는 살을 뺄 수가 있는 거지. 죄 없는 탄수화물, 단백질, 미네랄, 지방 이거 갖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왜 안 빠지냐면요. 이게 정상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하고 움직임하고 먹는 거하고 이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움직이는 거는 요만큼이고 먹는 거는 많이 먹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떻게 하면은 적게 먹으면서 움직임을 많게 하느냐. 그것이 핵심이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설명하기 전에 요 좌우유주라고 그러는 개념을 조금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는 이제 12시가 되면 여기는 자시간이고 여기가 12시간이 되면 오시간입니다. 이걸 보고 이제 좌우유주라고 그러는데 옛날 어른들이 그 사용하던 시간법이에요. 한 가지 틀린 거는 뭐냐면은 한 시간이 지금 현재 2시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24시간 중에 우리는 12장부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장부 하나하나가 2시간씩 자기 시간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대개 사람들이 이제 잠자는 시간이 10시나 해갖고 이제 9시, 10시에 이제 잠을 자잖아요. 그러다 자다가 1시부터 3시에 일어나시는 불면증 환자들이 간혹 봐요. 그러면 1시에서 3시 사이에 이 환자가 깬다 그러면은 이분은 간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3시서부터 5시 사이에 깬다 그러면은 내가 폐 기능에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은 거의 틀림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개 보면 5시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 일어나서 뭐 해요? 화장실 가잖아요. 오줌도 눕고 대변도 눕고 그러잖아요. 근데 대변 눕는 게 지금 뭐에 속해요? 대장이 일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요거에 이제 기반을 둬서 왜 그러냐면 다 딱딱딱딱 맞게 돼 있어요. 요것이 얼마나 과학적인지 몰라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7시서부터 9시 사이가 이제 위장의 시간이에요. 위장은 뭐 하는 거예요? 음식 먹으면 소화시키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아침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요 8시에 그 아침을 먹었다고 가정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먹은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요 위장 속에 머물러서 팍 이렇게 위장이 그 운동하는 그 시간이 대개 4시간 내지 6시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섬유질이 많다든지 단단한 거라든지 먹으면은 6시간이 걸리고 가벼운 음식 먹으면 4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그냥 여기서 요 4시간 내지 6시간을 5시간이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8시에 식사를 했어요. 그럼 8시에 식사를 했으니까 이제 계산합니다. 8시서부터 9시, 10시, 11시, 12시, 1시 됐잖아요. 1시가 되니까 여기가 이제 1시잖아요. 오후 1시. 소장의 시간이에요. 소장은 뭐 하는 데냐 하면은 위장에서 그 먹고 막 이렇게 작용한 다음에 죽같이 해서 잘 소화 흡수가 되게 만들어 준 거를 소장에서 흡수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포도당 같은 거 일부는 비장에서 금방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흡수를 해갖고 영양분을 공부할 수 있지만은 다른 것들은 소장에서 이제 다 이렇게 흡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침에 먹었던 이 아침밥은 오후 1시서부터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할 때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침 먹은 거는 1시서부터 저녁 6시까지 정도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예요. 자, 근데 위장은 이 받아들이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이제 요때 이제 위장이 이제 여기 비었잖아요. 그러니까 요때 이제 점심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요 1시에 먹었던 요 1시에 먹은 그 점심은 5시간 후 6시 이후부터 약 한 11시 오후죠. 까지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면은 소파에 이렇게 앉아갖고 리모트 컨트롤 갖고 TV도 보고 조금 릴렉스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침이나 오후에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했는데 사실은 저녁부터 잠자기까지는 우리가 써야 된 에너지가 적잖아요. 그러면 이제 6시에 6시에 이제 저녁을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요것이 11시 되면은 이제 흡수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 저녁은 잠자는 시간에 에너지가 돼요. 그럼 잠잘 때 우리가 에너지를 제일 조금 소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 늦게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고 나 아침 먹을 시간 없어? 그리고 미국식의 나쁜 걸 배워갖고 아침을 안 먹고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와서는 배고파 죽겠네. 그리고선 한참 먹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에 뭐 예를 들어서 7시 뭐 8시에 밥을 먹었다 그러면은 위장에 가서 막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잠자리에 들었다 할지라도 위장에 피가 많이 가기 때문에 실제로 잠자는 시간에는 간에 가서 피를 다 조정을 해야 되는데 많이 먹게 되면은 그러면 제대로 깊은 잠을 잘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기라는 것이 그 에디슨이라는 분이 이렇게 전기를 발명해 가지고 우리한테 많은 유익을 줬지만은 사실 건강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라고 믿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살 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4가지만 안 먹으면 돼요. 뭐냐면은 아침밥 안 먹고 점심 안 먹고 저녁 안 먹고 간식 안 먹으면 틀림없이 살 빠집니다. 그런데 탄수화물 안 먹었다, 단백질 안 먹었다, 지방 안 먹었다, 이거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적게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국에서 아침은 왕같이 먹고, 점심은 정승같이 먹고, 저녁은 거지같이 먹어라. 그런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저는 이게 제가 이제 73인데 그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옛날 고전에 나오는 말인지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중국이나 한국 고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국 여학자가 만든 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동양에서는 그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제 환자 중에서 이제 인도에서 오신 환자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자기 할머니가 국민학교도 안 갔는데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 그랬더니 아침으로 주어진 것은 다 먹어라.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 그리고 점심에는 사과 하나를 내 친구한테 주어라. 그 다음에 저녁은 네 원수한테 줘라. 그리고 할머니가 자기한테 말씀하셨는데 네가 얘기하는 거 그렇게 똑같니? 그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아침을 많이 먹는 것이 좋다는 거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적게 먹어야 빠진다는 걸 알았잖아요. 4가지만 안 먹으면은 빠진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은 적게 먹느냐? 근데 배고프지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먼저 내가 먹는 총량을 계산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 점심, 간식 뭐 이거 다 계산하니까 예를 들어서 9이라고 그래요. 이게 총 먹는 약이에요. 먹는 양. 그러면은 3. 요건 아침에 먹는 양이에요. 그 다음에 2은 점심에 먹는 양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저녁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가 9인데 여기는 다 더하면 6이 됐잖아요. 한 끼를 줄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런 좌우유주에서 얘기한 거에 비하면은 요 내용하고 똑같이 맞잖아요. 그리고 또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라. 여기도 부합하잖아요. 그러니까 식사량을 갖다 이렇게 하시면은 저녁을 안 먹고 그러려고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저녁은 또 어떻게 드시냐면, 저녁은 요 콩팥 신장의 시간이잖아요. 요때는 국이라든지 스무디 같은 걸 하시든지 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먹으면은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거는 신장 방광에 속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 물을 많이 마시면은 도리어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좀 더 요걸 갖다가 잘하려고 그러면은 꼭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섬유질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는 거예요. 통밀, 현미밥. 뭐 어느 사상 체질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현미밥이 안 좋다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그냥 섬유질이 우리 몸에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인식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왜 섬유질을 많이 먹으면 좋고 흰 밀가루나 흰 쌀밥은 안 좋나? 흰 밀가루로 만드는 거 많잖아요. 국수도 만들고 피자도 만들고 빵도 만들고 맛있는 거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먹으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요. 이 페이스트 이게 벽지 같은 거를 갖다가 이렇게 이런 벽에다가 붙이려고 그러면은 뒤에 끈끈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풀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죠? 냄비에다가 밀가루를 여기 집어넣고 물을 붓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어줘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불 위에서 이렇게 불을 갖다가 피우면서 요걸 막 지어주면 요 흰 밀가루가 풀이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위장에서 이제 다 소화시켜 갖고 소장으로 보냈잖아요. 근데 소장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저 문어 대가리처럼
요렇게 생겼어요. 돌기가 여기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그냥 표면이 요렇게 그냥 매끈하면은 그 면적이 적은데 돌기가 요렇게 생기면은 요렇게 그 음식을 흡수할 수 있는 면적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풀을 먹으면은 요거를 요렇게 풀이 쌓여. 그러면은 음식을 먹었는데 제대로 흡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심장에 이제 구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구리 이제 심장이 뇌수체에게 머리에게 나 구리가 필요한데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위장에게 배가 고프게 해요. 그러면은 이제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위장은 이제 심장 야 음식 들어왔으니까 좀 기다려. 시끄러 죽겠다. 그러니까 알았어 기다리고 있을게. 그런데 구리가 카파가 여기 왔는데 여기에 풀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끈적끈적한 것들이. 그러니까 영양분이 요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음식을 먹었는데도 구리가 안 오니까 심장은 다시 안 들어왔는데 그럼 또 위장한테 얘기하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필요한 영양분은 안 들어오는데 자꾸 먹기만 하면 살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 풀이 섬유질이 들어오면은 요렇게 해서 요렇게 들어오면서 수세미처럼 요렇게 해서 씻어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 맑아지잖아요. 여기 이렇게 편편해지잖아요. 요렇게. 그러면은 이제 필요한 영양분이 싹 흡수가 되면은 그러면은 그 심장이 나 구리가 없어, 망간이 없어, 마그네슘이 없어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적게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꼭 통밀이나 그렇지 않으면 현미밥 그래서 섬유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살이 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만져보면 딱딱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물렁물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내용이 좀 복잡하니까 그냥 쉬운 방법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배에 이제 기름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싱크가 있고 여기에 이제 수도 파이프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음식을 이렇게 하다가 기름기가 많이 있는 음식을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버렸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찬물을 갖다가 틀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기름이 막 엉기죠. 근데 뜨거운 물을 틀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기름이 녹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찬 콜라를 마신다든지 찬물을 마신다든지 그러면은 기름이 엉겨버려요. 그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기름을 녹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
콜라라든가 그런 음료수를 마시는 대신에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것이, 뜨거운 차 마시는 것이 요 기름기를 녹여버리는 방법입니다.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은 그냥 뭐 애기 출산 같은 거 하고 나면 물렁물렁한 경우가 있어요. 출렁출렁해. 그런 경우는 뭐냐면 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정하고 이제 습하고가 만난 것이 이제 기름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정은 적고 습이 물기가 많이 있는 거니까 이때는 두 가지를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팥 있죠. 레드빈. 그거를 갖다가 끓여갖고 물로 계속 마시세요. 그러면은 출렁출렁한 데는 잘 빠져요. 그리고 옥수수 수염. 그거는 아주 구수해요. 제가 미국 환자들한테 이렇게 권해서 마시라고 그러니까 와서 굉장히 맛있다고 진짜 맛있다고 그러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배가 물렁물렁한 거는 그렇게 팥이나 그 다음에 옥수수 수염으로 뜨거운 거로 해서 마시면은 그러면은 살이 빠질 수 있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요약합니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배고프지 않고 적게 먹느냐가 이게 중요한 문제지, 이거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거로 해석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도라미타불.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